저는 1961년생 배경덕입니다. 유치원 학원에서 이제 차량 운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설 관리도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그 보습 학원이나 유치원, 미술 학원 뭐 이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한 15년 정도는 한 것 같아요. 학원 운행, 차량 운행은. 그다음에 시설 관리도 하고 같이. 자, 선생님 출발 갑니다. 나나 일로 와. 어서 와. 앞에 앉아. 뭐야 그거? 아빠 반대편에 있다. 아빠 그쪽에 있다. 손 흔들어. 자, 가자. 운전을 계속 하시는데 뭐 체력적으로나 힘들진 않으세요? 이제 직업의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직업의식이 있으면은 이제 술은 먹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담배도 가급적이면 피면 안 되고. 또 중요한 게 있다. 아플 때는 아프면 안 돼요. 결석 아프면 안 돼.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체력 관리하고 해야 돼. 절대 아프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군대 제대해서 제약회사에 한 6년 근무했고, 그 다음에 각종 그 보험이나 이런 업종에서도 일을 했고, 또 프랜차이즈 업에서 또 영업직으로도 일을 했고, 또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 회수 쪽으로도 한 4, 5년 했습니다. 현재 소득은 지금 여기 유치원에 계약한 거에 월 230? 그리고 이제 연금으로 한 30만 원 들어오니까 이번에 국민배움카드에 도움을 받아서 이제 목공하고 타일 기술하고 컴퓨터도 배웠거든요. 이렇게 장년층은 그냥 서포팅 같아. 젊은 친구들. 그래서 취업은 이제 젊은 친구들 위주로 취업을 하고 중장년층이 취업하기는 그쪽으로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나름대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IMF 때도 좀 타격이 있으셨어요? 그때는 타격이 많았죠. 왜냐면 퇴사해서 빌라를 하나 져가지고 이렇게 막 분양하고 막 이랬을 때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좀 타격이 컸어요. 그래서 그거 다 정리하고 안 되겠다 그래서 생활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보험업종에 또 근무를 하고 화물트럭 그 2.5톤인가? 2.4 그것도 운전하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때 좀 어려운 시절이라 다들 뭐 힘들게 했습니다. 휴식 시간에는 주로 어떤 거 하세요? 보통 이제 도서관에 이용을 해요. 도서관 이용. 마침 또 가깝고.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제 필요한 책도 보고, 자격증에 관한 공부도 하고. 지금 제가 소방안전관리자 1급 자격증이 있는데, 그 상위 자격증이 특급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전하고 있는데, 근데 1차는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2차 준비 중에 있고요. 2차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는 언제까지 일을 하실 계획이세요? 확실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가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에서 이제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욕구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느껴봤을 때 역시 돈보다는 일이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근데 나이 들수록 점점 일에 대한 그런 애착이 좀 느끼고 자기 능력에 맞게 좀 사회에 보탬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찾은 거는 이제 여러 업종 해봤지만 유치원이나 학원에서 종사하게 된 거는 가장 우선적인 게 이제 내가 성격적으로 애들하고 관계가 상당히 그립고 좋아하고 체력적으로도 거의 그렇게 아주 힘든 노동은 아니고 내 적성에도 맞고 그래서 좋게 일하고 있는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한진그룹 입사를 해가지고 87년 입사니까 약 한 27년 정도 이제 대기업 근무를 마치고 그 이후에 한 2년 정도 다른 동종 업체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대기업 있을 때는 제가 이제 상무직으로 은퇴를 했었죠. 임원 생활을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뭐 임원 때 받을 그 평균 수익은 거의 월 한 1,000만 원 정도는 됐을 겁니다. 그때 한진원이 이제 그때 당시에 거의 그 자금 사정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 일종의 이제 민간 기업이지만은 국가 기업 산업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많이 처해져 있어가지고 결국은 보호를 못 받고 임원들이 책임을 지고 그때 2013년 12월 말에 그 임원 10여 명 사장님 포함해가지고 10분 이상이 명예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오전에는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을 하다가 온종일 일을 하기에는 그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하루 반나절 정도는 공부를 하고 반나절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을 찾다 보니까 택배를 이제 그 오후 5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하는 그 시간대가 제가 하고 있는 공부하고도 겸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택배를 선택을 했죠. 그 택배하면서 되게 이 낮은 자세로 제가 낮아지는 느낌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 주변에 일하시는 분들도 저보다 연배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또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습도 보면서 저 나름대로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이 배웠죠. 한 6년 정도 제가 택배를 했죠. 초반에 한 80에서 120 정도 하다가 제가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한 150 이상 수익이 발생되면서 나중에는 한 170 정도 평균 수익이 발생됐죠. 지금 1,00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 그 수익이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리고 수익에 따라서 생활 퀄리티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제가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할 때 신입사원 때 받던 봉급 수준이 대리가 됐을 때 또 급여가 올라가면서 그만큼 또 생활 수준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럼 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 쭉쭉 올라가면서 계속 급여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만 계속 경험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퇴직을 하면 수익이 뭐 그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이제 씀씀이를 그 수익에 맞게끔 조정을 못하면은 상당히 큰 어려움에 봉착을 하죠. 원광대 동영학과 그 학부과정을 4년 마치면서 명리 상담 자격증을 제가 졸업하면서 취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디지털 그림 쪽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웹툰을 도전한 지가 한 3년 차 되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이 디지털 도구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한양 여대에서 그 웹툰 수업이 있어가지고 요 지역 구민들을 위한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한 2년 가까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시니어 웹툰이니까 저 나이에 맞는 수준의 수익성을 잘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당근 마켓이라든지 이런 쪽에 내 웹툰을 올려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뭐 약간의 금액을 받고 뭐 그것도 하나 일종의 이제 수익성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컨디션 자체가 50대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을 안 하고 그냥 있기에는 거의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큰 요인인데 그 중에서는 이제 60대 중반이라도 컨디션 건강 관리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아마 과거에 뭐 40대, 50대 건강 상태를 아마 유지하고 계실 거예요. 경제적 이유보다도 오히려 더 큰 거는 자기가 이제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 건강 상태가 좋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현재 저 건강 상태로 봤을 때는 일을 제법 오래 할 것 같은데 지금 70대 중반까지는 일을 최소한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1, 2차 베이비 부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묘하게도 1차 베이비 부모가 거의 60대에 다 지금 들어가 있고 2차 베이비 부모가 이제 50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베이비 부모가 55년에서 63년생인데요. 그 숫자가 한 705만 명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2차 베이비 부모가 이제 64년부터 74년생까지인데요. 그 숫자가 한 950만 명 이 정도 됩니다. 총 합쳐서 한 1650만 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060의 중심이 사실은 이제 60년대생입니다. 60년대생들이 이제 숫자도 가장 많고 문화적 동질성도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세계적으로도 드라마틱한 세대입니다. 가난과 그 다음에 발전과 선진국의 풍요로움을 이제 다 한꺼번에 같이 다 동시에 경험한 아마 세계에서 유일한 세대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화 세대라는 이제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도 성장기에 이제 삶을 살아왔고 했기 때문에 부를 축적한 사람은 또 꽤 많은 부를 축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IMF 외환위기를 또 겪은 세대이거든요. 한참 대리 과장일 때 이제 IMF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IMF 외환위기나 이런 큰 충격에서 잘 적응해서 도약을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 부의 격차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0년대생들은 고도 성장기를 살아가면서 다른 세대에 비해서 부를 처음으로 축적한 세대이기도 하지만은 워낙 격동의 시기였기 때문에요. 그게 부의 축적이 양극화되면서 이제 좀 이루어졌습니다. 부를 많이 축적한 계층은 전혀 이제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계층은 이제 기대 수명은 길어졌죠. 부모님은 연로하신데 계속 살아 계시고 비용이 들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헝그리 세대에 태어나서 퇴직할 때는 앵그리 세대가 된 이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